저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네. 상대방의 유책이 나의 유책을 정당화해주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가령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바람 피웠어? 그럼 나도 똑같이 맞바람 피울 거야.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먼저 유책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나도 뭐 유책을 저지르면 공동의 유책이 있는 게 될 뿐 상대방이 유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유책을 저질렀을 때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먼저 한 사람께 더 큰 건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아니에요. 아, 무조건 똑같아요? 네, 선후에 상관없이 먼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기로 했다면 이걸 용서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이혼 사유에도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만 이걸 유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용서하고 살 수도 있고 아니 못 참고 이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걸 마냥 평생 내가 무기로 쥐고 상대방을 흔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남편이 가령 정말로 학업이랑 직장을 속였다고 해볼게요. 아내가 알았어. 근데 내가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고 살기로 했어. 그렇다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막 비하하고 뭐 너는 이제 뭐 쓰레기고 너는 뭐 아빠 자격이 없고 이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는 남편의 유책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아내의 유책은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생전 라면만 먹고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쌍방 유책이라는 게 있어요? 쌍방 유책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내분이 더 크다기보다는 네. 결국은 아내분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거는 기존의 직업이나 학벌이 아니고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행명령서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혼해 라고 말했으니까 이 부분에 저는 더 귀책이 남편한테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이를 숨긴 점이. 근데 전 영상 남편 입장 보니까 처음엔 남편이 거짓말해서 저런 사기꾼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래도 자긴 최선을 다했는데 저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았다고 또 생각하니까 네. 이건 또 왜냐면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남편 처음에 결혼할 때 아무리 결혼 조건으로 물론 직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본 건데 그게 거짓말이어서 너무 배신감 느낀 건 신뢰가 완전 깨진 거잖아요.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면 어느 정도 용서라든가 뭐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연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나요? 아내분께서 정말 남편의 지위나 응. 직업만을 사랑했던 건 아닐까. 그게 딱 사라지고 나니까 남편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게 된 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 지위나 직업 또한 그 사람을 이루는 거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만큼 노력해서 그거를 이뤄낸 거잖아요. 네네. 그것 또한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 대기업 임원보다 돈 더 갖다 줬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을 받았을 때는 좋았고 그냥 돈보다는 명예나 이런 게 깨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너무 명예를 싫다는 사실은 거잖아요. 예, 예. 만든 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더 멋있어 보이고 뭔가 그 사람 아우라를 어렵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상황이 조금 어렵지. 어쨌든 그게 남편의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은 지금 궁금해요. 만약에 변호를 한다면 네. 누구 입장에서 변호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내는 언어 폭력이거든요. 지금 네. 저 정도면. 저는 아무래도 아내 쪽이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남편이 너무 막타를 결정적인 쳤으니까. 것 네. 같아요. 둘 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사연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늦게 밝혀졌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문제가. 없었다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남편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남편.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남편분은 그 화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름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전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재도 잘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용인이 되지 않는 의견일까요? 주장일까요? 네, 그리고 너무 짧은 생각이에요. 아. 내가 지금 당장 이 가정을 꾸려서 잘 살 것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이걸 밝히지 않고 사망했다가 숨겨둔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로 나왔을 때 남아있는 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의도가 아무리 나쁜 불손하지 않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었을진정 네. 가족이 된다는 거는 얽혀있는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령 내가 모르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의 친모가 먼저 사망하고 혈연을 단순히 혼자 있었다가 채무를 잔뜩 치고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그 법률상 아빠인 지금 내 남편한테 채무가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고 대응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얽힌다는 거는 다양한 법률 관계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것만 보고 숨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숨겨서 이혼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 결혼하니까 자녀 기록지 줘 라고 했는데 그거를 영상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카톡 내용을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없는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보낸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물을 받아보면은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영상으로 받아보니까 가족을 다 삭제하고 그렇게 준 케이스가 실제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게 어려운 오늘 문제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서유리 씨가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래서 만약에 재혼하면 제가 손수 가서 직접 같이 가서 떼려고요. 아,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하게 되면 재혼을 할 일이 있으면 근데 있잖아요. 가서 같이 떼려고. 우리가 이런 서류를 네. 떼면 된다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상세로 떼려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데 네. 우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기본 서류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증명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모르니까 뭐냐면 알았어. 나 등본 떼왔어. 하고 그냥 등본, 혼자 세대주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자녀가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본은 안 나올 수 있군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저 배우자가 자녀 있는 거 속였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서류 확인할 때 없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제가 문서를 위조했는지 보고 문서를 위조했다면 형사 고소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보셨나요? 여쭤봤을 때 그냥 뜬금없이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런 가족관계가 나오는 서류가 아니고 그냥 주소지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고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반드시 결혼 전에 상세로. 네, 상세로. 왜 상세로 발급받아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그냥 일반으로 떼면 전혼 관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떼면 전원 관계가 언제 있었고 언제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 그러니까 이 이혼 사유가 불륜 이런 게 아니고 조정으로 이혼했는지 협의로 이혼했는지 재판상 이혼했는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혼은 정하신 것 같아서 지금 조정할 여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조정이 좀 힘들겠죠, 일단? 일단은 남편분의 유책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일단 뭐 아내분은 사실은 지 팔자 지가 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못 하겠고요. 그래서 두 분은 이혼하시고 평생 자녀분들한테 좀 많이 좀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남편분은 사실 만약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저렇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거는 사실 사는 게 아니고 아내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분노가 계속 남편한테 화살로 꽂힐 텐데 네. 저러면 둘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뭐 조정 모르겠어요. 저는 헤어지는 게 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분이 남편하고 싸우면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당신 우리 아빠로만 살아. 아빠로서 역할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는 이 가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가 앞으로라도 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미운 마음 좀 덜어내고 이혼하시고 그냥 각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